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사립학교의 재산 매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권 거래를 막는 규제 조항은 없다 보니 돈을 주고 학교 경영권을 사고 팔기도 합니다. 차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정부 보조금 24억 원을 지원받은 한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지난해 학교 이사진 6명 가운데 3명이 잇따라 사임한 직후 이사진이 새로 꾸려졌습니다. 신임 이사진 7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4명은 모그룹 임원진과 관계자입니다. 감사도 이 기업 관계자가 선임되면서 이 기업이 사실상 학교 경영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저번에 이사할 때 이사, 내부리, 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분들이 들어오셨죠. 학교 운영은 이사들이 다 하거든요. 문제는 이 기업이 학교의 전 이사장에게 13억 원을 주고 사실상 경영권을 샀다는 점입니다. 전 이사장과 측과의 채권 양도 양수로 13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는 교육적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학교 재산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영권을 사고 파는 것을 규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사립학교가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 부분이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더더욱 경영권 양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비리를 차단해야 합니다. 사립학교 경영권 양도를 규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으로 정치권의 복지 논쟁이 본격화됐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지역 교사 1,100여 명이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무상급식을 중단한 것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계층 간의 갈등을 더욱 조장할 뿐이다. 시민단체들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기존 사업과 중복되고 있고 중앙정부와 협의도 하지 않고 통과돼 법적인 하자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 공방은 정치권으로 확대됐습니다. 야당은 복지 혜택부터 먼저 줄이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재정 자체의 규모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야지 아이들 밥상을 없는 무상급식 중단이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며 무책임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정이 흘러간다면 5천만 국민한테도 무상급식을 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무상급식 중단으로 시작된 복지 논쟁은 내년 총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선은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혐의로 131톤 어선 기관장 60살 고모 씨 등 2명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낮 12시 반쯤 통영시 동호항에서 어선에 기름을 공급하던 중 연료유가 기름 주입구로 역류하면서 경유 약 5리터를 해상으로 유출시켜 바다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분양 열기에 저금리까지 고려하면 올해 부산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1,000만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분양가 심사를 받은 모 아파트 시행사가 신청한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1,040만 원. 그러나 분양가 심사에서 8.3% 삭감돼 960만 원으로 분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시행사가 원하는 가격이 그대로 분양가가 됩니다. 영산대 부동산연구소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부산의 99제곱미터 규모의 신규 아파트 가격이 약 1,400만 원이 오르는 등 분양가가 5%가량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분양가 상한 심사를 해보면 부산이 평균 삭감되는 비율이 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 정도 상승 요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지난해 평균 972만 원이었던 부산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올해 1,000만 원 돌파가 전망됩니다. 또 사업성이 좋아지면서 건설사들이 너도 나도 분양에 나서 올해 공급 계획보다 70% 이상 늘어난 2만 가구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데다 미분양 우려 때문에 건설사들이 초고가 분양은 자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다고 해서 단기간에 분양 가격을 급등을 시키게 되면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반면 신규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미분양 아파트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오늘 다시 가뭄 해결에 큰 도움이 될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봄비답지 않게 양이 제법 많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시점은 오후가 되겠고요. 경남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그 밖의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비 예보가 있으니까요. 당분간 우산은 잘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지금 우리 지역 낮은 구름이 많은 상태인데요. 앞으로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그 밖에 내륙에서도 강풍이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밤부터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오늘도 포근한 봄 날씨는 계속됩니다. 지금 아침 기온,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창원 16도, 밀양 17도가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강풍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진주가 7.8도, 거창은 7.3도로 출발하며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16도에서 17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후부터 최고 3m까지 점차 높아지겠고요. 밤부터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시 토요일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연구원이었습니다. 경남 경제계의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경제네트워크입니다. 창원상공회의소가 회원사 임직원과 가족들을 위한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한국GM 창원공장이 창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도서 500여 권을 지원했습니다. 경남은행이 본점 갤러리 1, 2층에서 경남 여성작가회 초대전 꽃 봄을 피우다를 다음 달 15일까지 개최합니다. 농협의 4월 이달의 새 농민상에 경남에서는 선경식 김옥년, 최영근 구도연 부부가 선정됐습니다. NC다이노스가 어제 마산 야구장에서 열린 넥센과의 홈 개막전에서 10대 3으로 승리했습니다. NC는 1회 초 넥센에게 먼저 2실점했지만 이후 넥센의 선발 투수 피어밴드를 맞아 타선이 폭발하면서 3회 말까지 홈런 2개를 포함해 6득점하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2연패 뒤 홈에서 첫 승을 거둔 NC는 오늘 넥센을 상대로 2연승에 도전합니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창원시의 2015년 기업사랑 시민축제가 오는 5일까지 열립니다. 축제 기간에 창원 시내 주요 도로에는 지역 기업의 회사기가 걸리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밴드 페스티벌, 가족 노래 경연대회 등이 열립니다. 또 지역 대형 판매점은 할인 행사를 열고 지역 기업 종사자는 지역 공연장이나 영화관에서 공연과 영화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발전소 대형 공사를 잇따라 수주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어제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7,100억 원 규모의 보일러와 터빈 4기를 수주했습니다. 또 1,600억 원 규모의 경기도 화성 동탄 2신도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 공사도 수주했습니다. 경남농협의 연합사업 조직 원예 농산물 판매액이 올해 전국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00억 원 달성 때보다 40일 앞선 기록으로 올해 말까지 목표는 3,000억 원입니다. 성장을 이끈 주요 품목은 풋고추와 딸기, 단감 등으로 진주시 조합공동사업법인과 밀양시 연합사업단이 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동군 금성면에서 올 들어 첫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하동군은 지난달 31일 금성면 고포리 용포새들 이기작 연구논에서 지난해보다 15일 빨리 첫 모내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모내기를 한 벼는
극조생종인 조평벼와 운광 3호 등으로 오는 7월 중순쯤 수확한 뒤 곧바로 이기작 품종을 심게 됩니다. 진해 군항제 기간에 운행되던 마차의 통행이 올해는 제한됩니다. 진해경찰서는 오늘부터 열흘 동안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며 행사장 일대 주요 도로에서는 마차 운행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광객들로부터 돈을 받고 꽃마차를 운행하기 위해 전국에서 말 17마리가 진해에 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